자, 일단 우리가 사진을 가지고 예를 들어 뭐 제품 사진을 꾸미든 아니면은 우리 스마트 스토어를 꾸미든 예쁘게 꾸며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요. 우리가 모든 사진을 다 찍어서 꾸미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사진에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네이버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그냥 골라다가 설정을 해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꾸몄을 때 저작권에 걸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는 일단 이미지 저작권이 무료인 사이트들을 좀 확인해 보고 마음에 드는 사진을 다운받아 볼 계획이에요. 자, 이미지 저작권 무료 사이트의 첫 번째 사이트는 픽사베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글 검색이 가능하니까 되게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사진들을 찾아서 저장을 해둘 수 있는 사이트가 되겠고요. 잠시 인터넷을 들어가 볼까요?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픽사베이라고 쳐주세요. 픽사베이. 그러면 픽사베이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일단 요 밑에 요 두 번째 보이네요. pixabay.com 이라는 사이트 보이시죠? 요 사이트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요거 4.1 밀리언 뭐 여기로 들어갈게요. Free image to use anywhere. 자, 요 부분을 눌러서 들어갔을 때 픽사베이 사이트를 이렇게 찾아 들어오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 검색창에다가는 내가 찾고자 하는 이미지를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을에 대한 이미지를 찾겠다. 그럼 가을을 치고 엔터를 치시면 가을과 관련된 무료 이미지들이 나와요. 일단 요 위쪽에 있는 요 부분은 무료 이미지가 아니라 스톡 이미지가 되겠고, 요 밑에 있는 요 이미지들이 무료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으면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일단 픽사베이 사이트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한번 여기다 검색을 해보세요. 일단은 지금 뭐 주제는 아무거나 설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쇼핑몰과 좀 어울릴 만한 이미지가 있다면 그런 이미지를 찾아보셔도 돼요. 특별하게 상관은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뷰티다. 그럼 뭐 뷰티 쪽으로 찾겠다 하면은 일단 요 위쪽에 있는 요거는 스탁 이미지, 무료 이미지가 아니고요. 요 밑에 있는 이미지들이 무료 이미지인 거죠. 그럼 여기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다면 해당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 쳐보면 이 위에 거는 유료 이미지, 이 밑에 거는 무료 이미지.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다면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을 때 사이즈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사이즈는 1920 사이즈 정도를 저는 선호하고 있어요. 1920 정도는 이제 모니터에 보이기 적당한 사이즈라서 편집하기가 가장 좀 용이해서 제가 이 사이즈를 고르는 거고요. 실제 이 사이즈로 저장하나 아니면 더 크게 저장하나 상관은 없지만 640 사이즈는 굉장히 좀 작은 사이즈예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확대를 하면 이미지가 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사진을 받는 것보단 큰 사진을 받는 게 더 나으시고요. 보통은 모니터의 해상도 정도가 보통 192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는 1920 사이즈로 다운로드를 받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우리 만들어 놓은 게 바탕화면에 본인 폴더 있었죠? 여기다가 내가 알아보기 쉬운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저장해 보시면서 질문 사항들 말씀해 주세요. 한 2개에서 3개 정도 저장해 보고 다음 예제로 가자. 만약에 내가 배경을 찾을 거면 배경,
이렇게 치시면 배경으로 쓸 수 있을 만한 이미지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이미지 중에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다면 해당 이미지를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엔터 치셔도 나올 거예요. 자, 이제 픽사베이는 닫으시고요.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언스플래시라고 쳐볼까요? 언스플래시라고 쳐보면 아름다운 무료 이미지 및 사진 언스플래시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여기도 외국 사이트긴 한데 실제 픽사베이랑 비슷해요. 사진을 검색해서 무료 이미지 사진을 저장하는 사이트인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를 여기다 마찬가지로 쳐볼게요. 내가 배경을 찾겠다 하면 배경을 치고 엔터를 치면 배경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이 위쪽에 있는 거는 유료예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들이 무료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다면 해당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시는 거예요. 더 로드 누르면 더 많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요 잎사귀를 받아볼게요. 그럼 클릭하면은 이 이미지가 보이고 요 무료 다운로드를 누르면 원본으로 받아지고요. 요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사이즈를 골라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냥 보통 사이즈나 뭐 이 정도로 받을게요. 그리고 역시 제가 저번에 저장했던 폴더에다 그냥 저장하겠습니다. 자, 저장하는 방법 간단하죠? 한번 연습해 보시고 또 다음 사이트 알려드릴게요. 사이트는 성격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무료 이미지들을 다운받으실 때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일단 픽사베이를 더 많이 쓰기는 하지만 언스플래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화질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고품질의 이미지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프리픽 설명드릴게요. 프리픽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가 만약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안다 라고 한다면 조금 더 편집이 편합니다. 픽사베이나 언스플래시는 사진을 전달을 한다면 프리픽 같은 경우는 벡터 이미지 파일인 뭐 EPS 파일이나 아니면 PSD 파일을 제공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고자 할 때 만약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재가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프리픽 사이트이기는 합니다. 근데 모르시더라도 사실 상관은 없는 게 거기 있는 이미지를 가져다 그냥 내가 활용한다 라는 개념으로 갈 때는 프리픽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프리픽 사이트 설명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인터넷의 네이버에다가 프리픽이라고 치고 엔터를 쳐볼까요? 그러면 무료 동영상 벡터 사진 및 PSD를 다운로드 하세요 라고 이렇게 프리픽 사이트가 나왔어요. 그럼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프리픽 사이트가 열려졌습니다.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거를 골라서 찾을 수도 있고 그냥 찾아서 원하는 거를 찾아주시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뭐 배경을 찾는다. 그럼 배경을 엔터 쳐보면 배경에 대한 검색 결과들이 보이고 이 중에 마음에 드는 배경을 다운받아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왕관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유료 이미지니까 왕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들 중에 다운받으시면 되세요. 만약에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클릭하시고 역시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때 밑에 보시면 무료 다운로드가 있죠. 이 무료 다운로드를 눌러서 다운을 받으시면 이 이미지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아까 전과 좀 다르다면은 픽사베이나 언스플래시는 파일 자체가 다운이 되어지지만 프리픽의 경우는 이렇게 R집으로 zip 파일로 묶여져서 다운이 받아질 거예요. 일단 제가 저장해 볼게요. 자, 요 압축 파일을 클릭해서 압축을 풀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반 그림과 옆에 보면 EPS라고 해서 별도 저장 파일이 따로 저장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일러스트를 안다든지 그래픽 툴을 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열어서 뭐 예를 들어 이쪽에 있는 나뭇잎을 뭐 없앤다든지 뭐 여기 있는 꽃의 색깔을 바꾼다든지 재편집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그런 건 잘 모른다 라고 한다면 이 이미지만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프리픽이라는 사이트 한번 살펴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한번 다운 받아 보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인포라고 쳐보면 이렇게 인포메이션 뭐랄까요, 파워포인트에 쓸만한 예쁜 어떤 레이아웃 같은 것들도 이렇게 확인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참고해서 꾸밀 수도 있고, 네임카드 명함을 쳐보면 이렇게 명함 디자인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명함 디자인을 내가 쓰고자 한다면 아마도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알아두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실제 좀 우스갯얘기인데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저희가 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 두 가지 과정이 있어요. 무료 이미지를 설명드리는 과정은 보통 이제 온라인 쇼핑몰 과정도 온라인 설명을 하지만 블로그 마케팅 과정에서도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배우던 학생이 이렇게 검색을 해보더니 하면서 하던 말이 자기가 디자이너한테 명함을 디자인을 맡겼대요. 근데 명함 디자인을 받아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기가 디자인 진짜 잘한다고 소개를 많이 했더랍니다. 근데 그 디자인이 여기 있었대요. 아니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요. 원래 디자이너들은요, 창작이 아니라 여러 가지 디자인을 혼합해서 자기의 디자인을 만들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우리도 나중에 마찬가지로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려면 나 혼자 기획을 하면 진짜 나중에 보면은 이게 뭐야 싶을 정도로 좀 이상하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든지 어떤 디자인을 하실 때는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여러 가지 디자인들을 보고 조합해서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요거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디자이너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스크랩을 많이 해놔요. 예를 들어 여기서 괜찮은 자료라면은 아마 스크랩을 해서 본인의 USB에 저장을 해두었을 거고, 그 중에서 만약 이 사람이 이런 디자인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변형만 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뭐 원하는 대로 꾸며가지고 그냥 전달만 하면 훨씬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올려져 있는 거는 어차피 저작권이 무료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는 경우들도 꽤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실 수 있게 제가 한번 프리픽 설명드려 보았고요. 뭐 아이콘 이렇게 쳐봐도요. 이거는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회원가입하는데 회원가입하래요? 아, 그러면 회원가입 해주시면 돼요. 이게 보통 리미트가 있어요. 1일에 리미트가 있고, 사람들이 만약에 그날 많이 다운을 받았다면 다운로드가 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무료 회원가입이에요. 회원가입을 하시면 그거랑 상관없이 계속해서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회원가입하고 싶지 않다면 다음날 다운받으시면 돼요. 1일에 다운로드 할당량이니까. 자, 여기 아이콘 찾아보니까 요런 음료 아이콘들이나 요런 디자인들이 꽤 많이 있죠. 근데 내가 만약 이런 것들을 다 디자인을 일일이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예쁘게 만들기도 어려운데, 요런 디자인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그냥 뭐 잘라다가 활용을 하거나 이렇게 이용해도 되겠죠. 만약에 내가 요런 강아지 그림이 마음에 들어요. 그럼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테고, 잘라서 쓰려면은 제한 3건에 도달했다 이렇게 떴네요. 네네. 네. 일러스트 있어야 돼. 아니요, 그냥 자르면 되죠. 그냥 그 컴퓨터에 깔려져 있는 네. 올라오면 이쁘게 안 잘리죠. 어떻게 자르고 싶으신 걸까요? 그러니까 방금
그 아이콘 여러 개 있잖아요. 동그랗게 자르고 싶은 거예요? 웃기식으로 네네. 웃기식으로 자른다고 쳤을 때 네. 프로그램이 거기 클릭. 예를 들어서 이런 동그라미를 동그랗게 자른다든지 이러고 싶으신 거죠? 아니 동그란 거 말고 네. 그런 거 쉬운 거 말고 뭐 개사진이면은 그 옆에 외형 예를 들어서 요런 디자인. 아까 개사진. 잠깐만요. 어디 갔니? 아까 있었는데 없네. 뭐 꼭 개가 아니어도 되니까 뭐 이런 뭐 디자인이다라고 했을 때요. 요거를 요렇게 따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많은 것 중에 이제 하나만 잘라내기 하는. 얘네가 일일 다운로드를 10건으로 제한을 했네요. 정책이 조금 바뀐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연습에서는 뭐 상관은 없으니까 잠깐만요. 아까 질문하셨던 거 답변하느라고 잠깐 예제를 좀 다운을 받아보죠. 예를 들어서 좀 마음에 드는 게 많이 없네요. 예를 들어 이런 디자인이고 다운로드를 받았다. 이거를 배경을 없애서 내가 다운을 이용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질문을 그렇죠. 일단은 제가 압축을 좀 풀게요. 저는 근데 프리픽 다운받았는데 알집으로 안 되던데 그냥 바로 풀려서 다운받으시던데 저도 지금 풀려서 다운받았어요. 풀려서요? 이미지가 그냥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여기 이제 화면이고 뭐 아까 그냥 화면에서 캡처해도 상관은 없어요. 윈도우랑 쉬프트랑 S는 윈도우 자체의 캡처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디자인을 캡처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이 부분이 일단은 클립보드라는 곳에 그러니까 저장 장소에 잠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직 제가 설명은 안 했지만 조만간 설명할 거니까 바로 해보죠. 이미지 배경 제거라고 해보면 여기 리무브비지라는 사이트가 뜰 거예요. 리무브비지 이 사이트에서 컨트롤 V로 붙여볼게요. 그럼 배경이 잘려진 거 보이세요? 잘려진 거예요 그럼? 배경에 이 하얀색 부분이 없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아까 곡선 따라서 다 없어진 거죠? 네. 그래서 배경을 배경을 제거하는 이런 리무브 비지를 활용하시면 문제가 전혀 없죠. 그러고 다 됐으면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일단 그래서 프리픽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플렉티콘이라는 사이트를 확인해 볼게요. 여기는 이제 플렉티콘이라고 하는데 벡터 아이콘이나 스티커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냥 칠 때 무료 아이콘 이렇게 쳐볼게요. 플렉티콘이 바로 안 나오네. 플렉티콘 치는 게 낫겠다. 죄송해요. 플렉티콘이라고 이렇게 칠게요. 그러면 벡터 아이콘 앤 스티커라고 이렇게 뜹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아까처럼 검색을 해볼 건데 여긴 이제 아이콘을 찾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SNS에 대한 아이콘을 찾겠다 하면은 이렇게 SNS에 대한 아이콘들을 찾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강아지에 대한 아이콘을 찾아요. 그럼 강아지 이렇게 치면 강아지에 대한 아이콘들이 쫙 나와요.
여기 다 영어로만 쳐야 되네요. 한글로 적으면 영어로 번역돼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번역돼서. 그래서 마음에 드는 강아지 강아지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얘를 PNG로 저장을 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PNG가 뭔가요? PNG는요, 배경이 없는 그림을 저장할 때 주로 쓰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림 파일의 형식인데, 보통 JPG 같은 경우는 배경을 없애도 바깥쪽에 흰색으로 또는 뭐 다른 색으로 이제 배경이 채워지게 된다면, PNG는 배경이 없이 요 그림만 따로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장 누르면 요게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콘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 내가 유튜브 아이콘이 필요하다. 그럼 유튜브를 쳐보면 유튜브 아이콘들도 예쁘게 디자인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 저도 물론 이런 것들을 다 디자인을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이쁘게 디자인하려면 좀 많이 좀 고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이렇게 다 되어져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보니 디자이너들도 이런 사이트에서 가져다가 활용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운받아서 한번 저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사이즈 보통으로 저장하려면 몇으로 가야 되시죠? 256으로 가나요? 다운로드를 받을 때 보시면 이게 용량이에요. 그래서 그냥 용량으로 되어지는 거라서, 예. 요 옆에 보면 요런 거 보이죠? 요게 이제 첫 번째 디자인, 얘가 이제 두 번째 디자인, 얘가 세 번째 디자인. 내가 원하는 디자인 형태로 골라서 PNG로 저장하시면 돼요. 용량이면 용량은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용량은 가급적이면 고화질로 저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용량이 높을수록 화질 그렇죠. 화질이 요 16pt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예뻐 보이지 않던지 뭔가 좀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256이나 512 정도 저장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저희가 투명 이미지를 만드는 부분, 요거를 연습을 할 건데, 만약에 내가 사진을 직접 찍어요. 제품 사진을 찍었다라고 했을 때, 배경을 날려버리고 싶을 때, 그럴 때 투명 이미지 만들기, 요 부분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리무브비지라는 사이트인데요.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네이버에다가 그냥 배경 이미지 제거 또는 이미지 배경 제거 이렇게 쳐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리무브비지라는 사이트가 떠요. 아까 살짝 활용해 봤었죠? 자, 이렇게 들어와 보면 여기다가 이미지를 올리거나 아니면 내가 복사한 이미지를 붙여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 잠깐 옆에 새 탭을 하나 띄워보죠. 이미지 불러올 거면 업로드 이미지 누르시면 되는데, 내가 이미지를 바로 부를 게 아니라 올려져 있는 사진에서 내가 이미지의 그 제품만 따고 싶어요. 이런 경우라면 네이버를 그냥 새 탭 하나 열어서 도매국을 한번 열어볼게요. 꼭 도매국을 열어야 되는 건 아닌데 상품이 일단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아무 사진이나 하나 들어가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런 사진에 뭐 이거라고 가정을 해보죠. 얘를 따고 싶어요.
그러면 윈도우와 쉬프트를 누르시면서 S를 누르면 캡처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영역을 대략적으로 잡아주시고 다시 위쪽에 리무브 비즈 사이트에 컨트롤 V 그럼 이런 식으로 배경을 제거를 해줍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배경을 제거를 하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좀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면 이레이즈 있죠? 요거는 뭐냐면 여기 손이 나왔잖아요. 내가 이 손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눌러서 지우는 것도 가능해요.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하고 손 부분을 다시 이렇게 문질러서 놓으면은 손 부분이 이렇게 제거가 되죠. 지금 얘는 좀 끈하고 이렇게 겹쳐져서 사진이 좀 좋진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제거되는 거 확인할 수도 있고, 리스토어는 뭐냐면 다시 내가 살리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문질러서 그 부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 done. add background, 요건 이제 배경을 우리가 없애는 게 아니라 다른 배경을 깔고 싶을 때,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배경 중에서 다른 배경을 깔아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이렇게 하고 마음에 들게 됐다, done 하고 다운로드 하면 이런 디자인의 이미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을 내가 직접 넣을 수도 있고, 배경을 없앨 수도 있고, 아니면 배경을 흐리게 처리하겠다,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고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미지가 다운로드가 받아져서 가져와집니다. 자, 연습해 보세요. 일단 내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옮길 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아마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는 방법은 USB 케이블을 꽂아서 연결하시는 방법을 많이 쓰고 계실 거고요. 그 외에도 카카오톡으로 PC 카톡으로 전송을 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쓸 수 있죠. 또는 이메일로 전송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뭐 로그인 절차가 필요 없이 일단 처음 세팅을 간단하게 해놓으면 쉽게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샌드 애니웨어를 활용하는 방법이라, 오늘은 제가 샌드 애니웨어를 활용해서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샌드 애니웨어라는 프로그램은 파일 전송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파일 전송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서는 실제 전송을 하려는 기기들의 이 샌드 애니웨어라는 게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샌드 애니웨어를 설치하는 방법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PC에다 먼저 설치를 해볼까 하는데요. 인터넷을 잠시 들어가 보시겠어요? 네이버에 들어오셔서 검색어를 샌드 애니웨어 이렇게 쳐주시면 되세요. 샌드 애니웨어라고 치고 엔터. 그러면 샌드 애니웨어 대용량 파일 전송이라는 이 사이트가 보일 겁니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클릭. 자, 샌드 애니웨어 사이트를 들어오셨고요. 이 사이트 자체에서도 바로 보내거나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매번 자료 받을 때마다 샌드 애니웨어 사이트를 들어가려면 그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할 겁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다운로드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밑에 이 창문 모양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윈도우즈 로고죠? 예, 이거 다운로드 한번 클릭해 주세요. 뭐 혹시 저처럼 이렇게 뜨는 경우는 그냥 저장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여기 지금 다운로드가 받아지고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보이고 동그라미가 이렇게 채워질 건데 지금 다운로드 중인 거니까 조금 기다릴게요. 요거 눌러서 샌드 애니웨어 셋업 창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셋업 창이 열릴 겁니다. 일단 이거 들어볼게요. 여기 샌드 애니웨어
모르겠다. 설정을 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 받아지니까 클릭해주세요. 네. 어디에 설치가 자, 혹시 이렇게 떴다면 이제 얘 누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설치 위치 선택 떠요. 다른 거 건들 거 없이 그대로 설치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몇몇 가지 자리에는 아마 샌드 애니어가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 이렇게 경고창이 뜨는데 그러면 확인 한 번만 누르시면 되고요. 원래 아무것도 설치가 안 돼 있었다면 그냥 쭉 설치가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자, 요게 이제 설치가 완료된 창이고 여기까지 뜨신 분은 마침까지만 일단 눌러주세요. 그러면 샌드 애니어가 다 설치가 됐고 요렇게 샌드 애니어 프로그램이 열려서 보일 거예요. 요게 샌드 애니어가 열린 화면입니다. 요것도 X, 요것도 X. 일단 창이 여러 개 띄어 있으면 헷갈리니까. 바탕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샌드 애니어라는 아이콘이 생긴 거 혹시 보이세요? 네, 이러면 성공하신 거예요. 자, 이번엔 핸드폰에다 샌드 애니어를 설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잠시 열어주세요.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핸드폰 화면에서 보시면 돼요. 핸드폰에서 플레이 스토어를 들어가 주세요. 뭐 애플 핸드폰은 앱 스토어를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여기 앱 및 게임 검색이란 부분을 클릭하시고 여기에 똑같이 샌드 애니웨어를 적어주세요.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로고의 샌드 애니웨어 창이 보일 겁니다. 요거를 설치해 주세요. 설치하시고 권한은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어제 한 거, 뭐 스크린샷으로 찍은 거, 카메라로 찍은 거 이게 전체 다 여기 떠 있는 거 보이죠? 근데 내가 만약 사진만 옮기겠다. 그럼 사진으로 가면 사진들만 쫙 모여서 보여요. 이 날짜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날에 내가 뭐 100장을 찍었다, 200장을 찍었다 상관없이 얘를 딱 골라서 다운로드를 보내기를 눌러서 내가 받고자 하는 데다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비디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내가 물론 하나씩 옮길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따로 골라서 옮기겠다. 여기 동그라미들 보이죠? 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눌러서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내는 거는 컴퓨터로도 보낼 수 있고요. 샌드 애니어가 깔려있는 다른 핸드폰이 있다면 다른 핸드폰으로도 보낼 수 있어요. 또 핸드폰에서 컴퓨터로 보내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거를 선택해서 얼마든지 보낼 수가 있더라. 네, 바로 와요. 네, 빠릅니다. 좋은 점이 뭐냐면 원래 우리가 만약에 그 데이터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진을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카카오톡으로 다운받은 거는 카카오톡 피처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불러와야 되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찍은 건 카메라 폴더에 가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경로를 알아야 그 경로에 찾아가서 이미지를 가지고 올 텐데 얘는 그거랑 상관없이 날짜별로 딱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날짜에 찍은 걸 다 한꺼번에 가져오는 게 돼요. 제가 이날 카카오톡으로 다운받은 게 아마 699개가 있었나 봐요. 이거를 한꺼번에 뭐 보내거나 하는 게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폰에서 PC에 보냈더니 네. 이게 이미지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 파일로만 보여요. 그게 자 어쨌든 뭐 사진이든 비디오든 오디오든 앱이든 연락처든 파일이든 다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점이 내가 만약에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만 선택해서 컴퓨터로 보내거나 컴퓨터에서 받아 놓은 파일을
핸드폰으로 보내는 게 다 가능하고요. 뭐 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군가 만약에 이런 어플을 깔아야 되는데 이 어플을 찾기가 힘들면 이 어플을 상대방한테 보내서 설치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활용한다면 그렇게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딴거 눌러가지고 잠시만요. 어쨌든 지금은 사진이니까 사진에서 내가 두 개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요 밑에 보내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10분 안에 요런 코드를 적어라 라고 창이 뜰 거예요. 요거를 우리 컴퓨터에 있는 샌드 애니어를 열고 여기 받기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하고 확인 누르시면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컴퓨터에 어디다 받아올 거냐 이렇게 설정하는 창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다운받는 곳은 다운로드 폴더로 되어 있지만 내가 받고 싶은 경로에 받으려면 요 옆에 있는 요 폴더 모양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바탕화면에 있는 저는 수정 스마트 스토어에 받을 거니까 이렇게 열고 폴더 선택을 누르면 이 해당 폴더에 요 밑에 다운로드를 눌러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진도 되고 동영상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일도 가능합니다. 벌써 다 받아졌죠? 한번 가서 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개 사진이 받아진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제품을 사진을 찍었다. 그럼 그 제품 사진을 당장에 내가 옮기려고 한다면 USB 케이블도 필요 없고 그냥 이 샌드웨어에만 깔려 있으면 바로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핸드폰에서 사진을 컴퓨터로 옮겨보시는 연습을 했는데요. 잘 안되신 분 잠시 질문 받고 질문이 없으시면 반대로 컴퓨터에서 있는 아까 다운받은 사진들 있었죠? 그거를 핸드폰으로 옮기는 것도 연습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핸드폰에 있는 게 아니라 PC에 있는 걸 핸드폰으로 옮길 거예요. 그래서 PC의 샌드 애니어를 열어주세요. 요 파일 전송에 이렇게 보내기 받기 떠 있는데요. 요 보내기에다가 파일이나 폴더를 끌어다 놓거나 아니면 클릭해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끌어다 놓으려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 열려있는 스마트 스토어 폴더에서 이 사진과 컨트롤 누르면 다중 선택돼요. 요 사진과 요 사진 이렇게 세 개의 사진을 옮기고 싶어요. 끌어다가 여기다 놓으면 마찬가지로 이쪽에 이번엔 이렇게 QR코드와 숫자가 뜹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아까 요 전송 내용 요 창 그대로인데 여기 보시면 받기 있어요. 밑에 샌드 애니어의 요 받기 버튼을 눌러서 여기다 키를 입력하시거나 요 QR을 찍어서 요 QR을 찍어 주시면 돼요. 키를 입력하세요 해서 예를 들어 537 여기 요 번호를 그대로 적고 받기를 해보면 아까 골랐던 뭐 한 개일 수도 있고 뭐 두 개, 세 개 고르신 분은 두 개, 세 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받은 게 이렇게 전송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 전송된 건 어디에 저장되냐면 우리가 만약 폴더 자체를 끌어서 옮긴 경우는 갤러리의 폴더명으로 생기게 되고요. 지금은 폴더를 끌지 않고 제가 파일 3개만 선택해서 옮겼잖아요. 이런 경우는 갤러리에 샌드 애니어라는 폴더가 생겨서 저장이 됩니다. 자, 갤러리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잘 옮겨졌나? 자, 여기 샌드 애니어라고 폴더가 생긴 거 보이죠? 들어가 보면 아까 제가 가져온 3개의 그림 파일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폰으로 찍은 사진을 공유하는 방법, 즉 샌드 애니어를 활용하시는 방법을 살펴보았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미리 캔버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거예요. 오늘은 미리 캔버스로 뭘 만든다기보다 미리 캔버스에 대한 구성 요소를 가볍게 설명을 드릴 거고, 다음 시간인 우리 9월 25일이 되겠죠? 9월 25일에는 직접 프로필 이미지를 만들어서 넣거나 아니면은 프로모션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자, 일단 미리 캔버스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인터넷을 열어주세요. 네이버 검색창에 미리 캔버스라고 적으시면 돼요.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디자인부터 동영상까지 미리 캔버스로 완성이라고 뜨는데, 간단히 말하면 미리 캔버스에서는 여러가지 템플릿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템플릿을 가져다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써도 되고요. 이 안에 있는 이미지들을 가져다가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작권이 없이 우리가 만들어서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5초 회원가입을 눌러서 가입을 하실 건데요. 일단은 네이버로 가입하는 게 제일 간편하실 거고, 아마 본인의 PC라면 구글로 로그인 돼 있어서 구글로 가입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본인 PC는 일단 아니시니까 거의 네이버로 로그인 할 일들은 많죠? 네이버로 간편 가입을 눌러서 가입하도록 할게요. 저는 가입이 되어 있어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로그인 하시고 나서는 편하게 로그인 하세요 이렇게 뜨는데요. 유지 안함과 유지하기 중에서 로그인을 만약 유지를 해놓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본인께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본인 거에다가 뭐 작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로그인 유지 안함을 저희는 고르도록 할게요. 집에서는 유지해 놓은 게 편하실 거고, 여기는 학원이니까 유지 안함을 눌러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요런 디자인 창이 뜰 거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빈 창이 뜰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제 작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디자인에 이렇게 디자인들이 떠 있는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일단 요게 이제 작업 창인데요. 요 위쪽에 보시면 요 집 모양이 아까 디자인 창으로 빠져나올 때 누르는 화면이고요. 디자인 만들기를 눌러서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골라 놓은 창이 지금 현재 화면인 이 디자인 편집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옆에 보면 파일이라는 곳에서는요, 내가 디자인을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 디자인을 다른 느낌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본을 만들거나 할 때 활용하시는 메뉴예요. 그리고 이 설정이라는 메뉴는 간단히 말하면 환경 설정 같은 건데요. 화면이 내가 흰색으로 보기 싫으신 분은 뭐 다크 모드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 자체에선 레이어가 안 보이지만 포토샵처럼 레이어를 보고 작업을 하겠다 할 때 레이어를 꺼내거나, 아니면 나는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어요, 눈금자를 꺼내서 보거나 가이드를 꺼내거나 이러는 그냥 환경 설정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설정 창이 있고요. 요 옆에 있는 이 1000에 1000, 저는 이제 1000에 1000 픽셀을 골랐는데, 이 부분은 이 화면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미리 캔버스가 좋은 이유는 우리가 사이즈들을 다 예를 들어 뭐 SNS의 사이즈가 몇으로 써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미리 캔버스에서는 이 사이즈들을 대략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은 여기 배경화면 사이즈에서 웹용의 뭐 프레젠테이션의 사이즈라든지 카드 뉴스를 만들 때 사이즈라든지 유튜브의 어떤 썸네일이나 채널 로고를 만들 때 사이즈 등등 각각의 이런 사이즈들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작업을 할 때 보다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더라 라는 거고, 여기 보시면 직접 입력이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직접 입력해서 적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 옆에 보시면 웹용, 동영상, 인쇄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인쇄용은 보통은 밀리미터 단위로 작업을 하게 되고, 웹에서 보통 보는 형태는 픽셀 단위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웹용으로 작업을 할 거고, 여기서 사이즈를 고르거나 직접 입력해서 선택하는 형태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지금은 웹용에서요, 제가 메뉴를 뭘 골라볼 거냐면 상세 페이지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상세 페이지에 적당한 사이즈로 조절이 되면서 옆에는 템플릿이 상세 페이지와 관련된 템플릿들이 나옵니다. 자, 이 옆에 보시면 요 왕관 씌워져 있는 것들 있죠?
이거는 무료가 아니라 유료 템플릿이에요. 근데 무료 템플릿에도 쓸만한 게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요 디자인이 나는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이 디자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 템플릿이 보여지게 되고요. 이 템플릿을 내가 가져와서 사용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 템플릿으로 덮어쓰기를 누르면 여기 템플릿이 쫙 이렇게 들어와져요. 그러면 얘가 이제 내가 브랜드가 예를 들어서 리틀 브루라는 브랜드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글씨를 바꾸고 작품명 입력해주세요. 여기를 따닥해서 내가 예를 들어 이게 뭘 파는 거냐면 뭐 뿌띠 향수를 파는 거다. 아무렇게나 제가 적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럼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바꿔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파는 거 아니잖아요. 이 상품을 파는 건 아니니까 이 상품을 뭐 지우고 다른 디자인을 여기다가 집어넣는다든지 요렇게 해서 가져다가 내가 수정을 해서 쓸 수 있는 게 바로 요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진은 보통 어디 있느냐? 내가 만약에 저장한 사진으로 가져올 거면 업로드를 이용을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사진을 쓸 거면 사진을 누르시면 돼요. 그럼 사진에서 예를 들어 나는 배경을 찾을 거야. 그럼 이렇게 배경으로 쓸만한 사진들 보이고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넣어서 배경을 바꿨죠. 그리고 여기다가 상품 사진은 우리 미리 캔버스를 쓰기 전에 우리가 투명 이미지 제거하는 거, 배경 이미지 제거하는 걸로 여기다 가져오겠다 라고 하면 업로드를 눌러서 업로드. 그래서 내가 배경을 제거해 놓은 예를 들어 요건 향수는 아니지만 이런 디자인을 가져와서 크기 조절해서 배치를 해서 두시는 거죠. 움직이실 때는 방향키로 움직여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템플릿이 만들어져 있는 것에서 필요 없는 건 제거하고 내가 필요한 건 집어넣는 형태로 상세 페이지든 아니면 SNS의 다른 어떤 컨텐츠든 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템플릿 한번 활용해 보시고 질문사항 있으신 분 질문 받을게요. 그러고 나서는 나머지 툴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템플릿 간단하게 한번 눌러서 가져와 보시고 뭐 내용을 가볍게 뭐 바꿔보시거나 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여기 배송 관련 공지를 뭐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다른 내용으로 바꾸려면 따닥 하면은 블록 지정될 거예요. 그러고 여기다가 지금은 연습 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적고 싶은 단어로 한번 적어본다든지 아니면 뭐 필요 없는 사진은 없애고 싶으면 선택해서 뭐 딜리트 눌러 제거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조금 연습을 해보고 계세요. 그러고 나서는 나머지 툴들 설명드릴게요. 자, 파일에서 새 디자인 만들긴 새 창을 따로 여는 거예요. 물론 템플릿에서 계속 작업해도 되지만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어서 그냥 새 창 열겠습니다. 새 디자인 만들기, 그러고 그냥 뭐 사이즈는 만약 직접 입력해서 내가 1000에 1000으로 주겠다. 그럼 1000에 1000을 적고 새 디자인 만들기라면 1000에 1000 사이즈로 내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이렇게 디자인 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식대로 이렇게 디자인 창을 띄울 수가 있고 만약에 템플릿에서 내가 원하는 템플릿이 있으면 골라서 설정해 주는 건 아까 봤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작업 공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요거는 최근에 내가 미리 캔버스를 통해서 작업을 한 것들이 있다면 그 작업한 것들을 불러와서 수정을 하셔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요렇게 들어와서 예를 들어 요거 제주 감귤 효돈 농장을 내가 원본을 바꿔서 좀 수정하겠다 라고 한다면 요렇게 들어와서 원본을 다시 수정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업 공간이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없을 거예요. 왜냐면 최근에 내가 미리 캔버스로 작업한 것들을 불러다가 다시 수정할 때 들어가는 게 작업 공간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세요. 자, 세 번째 사진인데요.
사진은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해주는 여러가지 사진들을 가져다 쓸 때 활용합니다. 사진을 위에다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의사 사진이 필요해요. 그럼 이렇게 의사라고 치면 의사 사진들이 보이죠? 이 중에 왕관을 쓴 것들은 무료가 아닌 것들이므로 우리는 무료 의사 사진을 선택해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약품, 화장품 설명하는데 이런 의사 같은 이미지가 있다면 좀 더 믿음직한 느낌을 줄 수가 있잖아요. 연구원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실 때 이런 이미지들을 가져오시기가 괜찮으실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요 사진은 지금처럼 이렇게 배경이 없는 사진들도 있고요. 배경이 있는 사진들도 있어요. 만약에 배경이 없는 사진이라면 이렇게 사진을 놓고 이 사진을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이렇게 사진 속성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필터나 직접 조정을 할 수 있게 창이 뜰 거예요. 배경이 없는 사진이든 있는 사진이든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들어와서 필터 효과를 설정을 해서 이렇게 꾸며주실 수도 있고 직접 조정을 눌러서 밝기나 대비를 조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사 그림 가져왔을 때 내가 만약에 배경에다가 그림자를 좀 넣겠다 하면 그림자를 살짝 넣어서 조금 너무 보면은 그림자도 없으면 입체감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 입체감을 조금 준다든지 이렇게 조절을 해주실 수도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이미지를 내가 만약에 배경을 선택하겠다. 그 배경을 이렇게 치시면 여러가지 배경 그림들이 보일 테고 여기서 마음에 드는 배경을 선택하신 후에 크기를 조절해서 채워주시면 이 배경에 가득 이렇게 채울 수가 있죠. 어차피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져나간 거는 이미지에서는 저장할 때 사라져요. 그러니까 요 안에만 신경을 쓰시면 되고 배경을 넣었을 때 배경이 너무 어두우면 밝기를 더 조절을 해준다든지 대비를 조금 더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색깔 컬러톤을 조금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진의 밝기 대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건 제가 잠깐 지울게요. 자, 업로드는 어떤 거냐면 사진은 우리가 미리 캔버스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불러오는 거였다면 업로드는 아까 전에 우리가 핸드폰에서 컴퓨터로 옮긴 것들 있죠. 또는 컴퓨터에 저장한 것들 그런 것들을 불러올 때 업로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업로드를 눌러서 업로드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사진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제가 요 강아지 사진을 열어오면은 이 강아지 사진을 가져다가 쓸 수가 있어요. 이 미리 캔버스에 사진과 요소를 제공을 해주는 것들은 있지만 은근히 찾으려고 보면은 왕관들이 많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사진을 꾸미면서 활용을 하고자 한다면 이전에 알려드렸던 무료 이미지를 다운받는 방법을 통해서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업로드해서 쓰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업로드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사진을 찍었던 건데 요거를 가져와서 내가 보면 사진이 좀 어둡게 찍혔어요. 이런 경우라면 클릭해서 여기서 밝기나 대비를 내가 원하는 정도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이 없어도 대략적으로 포토샵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런 미리 캔버스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가볍게 내가 사진을 옮겨왔으면 밝기 대비도 한번 조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업로드까지 설명드렸고요. 요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런 일러스트 이미지들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아까 강아지라고 쳐보면 이렇게 강아지 그림체들 있죠. 그림들.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얘가 왕관 붙어 있는데
아까 우리는 그냥 무료로 썼죠. 그쵸? 자, 어쨌든 이렇게 강아지 이미지를 내가 가져올 때, 아까 사진에서 강아지 친 거는 강아지의 이런 사진들이 나온다면, 요소에서 강아지를 치면 이런 강아지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요소에서는 도형을 내가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삼각형이나 사각형 등의 어떤 디자인을 꾸며서 이 디자인의 색깔을 뭐 바꿔서 넣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배경을 내가 원하는 도형을 넣어서 깔끔하게 꾸며주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 사각형의 경우도 얘가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고, 약간 요 가장자리 보면 요 동그란 게 회전이고, 요 끝에 있는 요 흰색 동그라미들은 크기 조절이에요. 이렇게 회전을 해서 한쪽 귀퉁이에 이렇게 채우고, 그 다음 여기를 선택해서 색깔을 넣는다면 이런 식으로 어떤 강조를 할 때 활용하는 그런 모양으로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도형에 대한 부분들도 나중에는 꽤 여러가지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선도요, 여러가지 선 부분을 이렇게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있고, 여기서 내가 이런 선을 쓰겠다. 그럼 이런 선을 그려서 내가 원하는 만큼 넓혀서 조절해서 쓰시면 되는 거라, 선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쓰실 때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도형을 복사할 거면 컨트롤 누르면서 끌면은 이렇게 복사가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 사진이 뭐 여러 개가 필요하거나 할 때는 컨트롤 누르면서 끌어서 복사할 수도 있고, 이동할 때는 마우스로 끌어도 되지만 방향키로 이렇게 움직여서 이동도 가능하니까 세부적으로 움직이실 때는 아마 방향키를 쓰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제거할 때는 딜리트. 프레임은요,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손 그림을 가지고 왔고, 이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진을 만약에 넣는다라고 한다면 마치 그 사진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틀로도 활용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을 프레임이라고 해요. 프레임 안에서 이렇게 사진의 크기 또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차트나 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차트를 우리가 만들 때인데, 클릭하시면 이렇게 자료도 다시 편집을 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어떤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그래프표로 있으면 신뢰감을 확실히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만드실 때 차트를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표의 경우는 이렇게 표의 형태들이 많이 있고요. 의류 사이즈 표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의류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 라고 할 때 실제 이런 사이즈 표를 만드시는 게 복잡하기는 할 건데요. 이 미리 캔버스로 만들면 아주 간단하게 상세 페이지에 사이즈 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행이 추가가 돼야 된다면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뭐 글씨 크기를 몇으로 할 것인지, 뭐 글씨 뭐 색 테두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값들을 다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류 상세 페이지나 상세 페이지에 사이즈 표가 필요한 경우는 표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텍스트는 글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텍스트를 누르고 텍스트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텍스트 창이 뜨죠. 요건 큰 거, 얘는 중간 거, 얘는 작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라는 부분이 지금처럼 블럭 지정되어 있을 때 글을 쓰시면 돼요. 자, 요 가장자리의 동그란 표시들은
크기 조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 옆에 있는 이 넓은 동그라미는 글상자의 너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너비가 좁아서 줄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죠. 글상자가 이렇게. 그럴 땐 이 가장자리 있는 이 넓은 바를 조절을 해주시면 이렇게 너비를 맞출 수가 있고요. 안에서 이렇게 끌어서 글씨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글씨의 경우는 여기 글씨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원하는 글씨체가 많이 있을 텐데요.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누르면 바로 적용이 되고요. 디자이너들은 이 G마켓 산스책 꽤 좋아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제가 자주 쓰는 거라 별표에다가 체크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 많은 글씨체 중에 자주 쓰는 글씨체를 찾아서 해당 글씨체를 바로 적용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글꼴 찾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얘는 이제 정렬 방식이고, 요거는 이제 글씨에 대한 불투명도, 얘는 글씨 색깔. 블록 지정에서 만약에 일부만 정한다면 그 일부에 대한 색깔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글자 조정의 자가는 글자 간의 간격, 행간은 줄 간의 간격, 장편 글자의 너비가 되겠고, 외곽선은 글자 테두리, 테두리 색깔을 설정할 수 있고, 테두리의 두께를 설정해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는 글씨 그림자, 색깔 설정할 수 있고 거리나 방향 조절할 수 있고요. 곡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굴려주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에 이 기능들도 굉장히 괜찮은 기능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폰트에도 되게 다양한 폰트들이 많고요. 스타일에 있는 글씨들을 수정하셔서 쓰셔도 돼요. AI 드로잉은 무료 기능이 아니므로 넘어갈게요. 동영상은 별로 쓸 일은 없어요.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을 가져올 거냐라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도 별로 쓸 일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테마는 글씨라든지 꾸며놓은 디자인의 색깔을 바꿀 때 쓰시는 기능이에요. 별로 많이 쓰진 않으므로 이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배경은 이 배경 부분의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배경도 내가 원하는 배경을 선택할 수 있고 색깔을 따로 지정해서 설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QR 바코드는요, 내가 QR 코드나 바코드를 만들어야 될 때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네이버 주소를 넣으면 그 네이버 주소의 바코드, QR 코드가 바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넘어가고자 하는 사이트를 입력을 해서 QR을 만들어서 명함을 찍을 때라든지 전단지를 찍을 때 박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다 만들었다면 다운로드를 받아서 JPG나 PNG로 다운받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오늘은 기능들에 대해서만 설명하기로 했었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조금 중간에 수업 시간에 좀 서류를 작성하느라 시간을 소비했어서